흥민아, 이강인 토트넘으로 꼬시지 마. 맨유 와야 돼.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의 새끼 애슐룡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지금 또 연일 핫하게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맨유의 이강인 영입설입니다. 굉장히 맨유 팬들을 흥분하게 하는 소식인데요. 박지성 선수 이후로 아시아 선수들을 좀 영입하긴 했어요. 카가와 신지라든가. 근데 박지성 선수 이후로 아시아 선수가 맨유에서 이렇게 굵직하게 성과를 낸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 또 코리안 리거로서 이강인이 EPL 강호 맨유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팬으로서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2001년생이고요. 올해 만 나이로 24살. 아직도 어려요. 그리고 174cm에 71kg. 미드필더로서는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매우 작지도 않은 적정한 피지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발렌시아에서 유스로 성장을 했죠. 실제 성인 프로 데뷔까지 발렌시아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약간 잘못된 구단 운영 방침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최고의 유망주라고 불렸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제한된 기회를 받았고요. 그거의 단적인 예가 발렌시아가 이강인 선수를 결국에는 FA로 풀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 전역에서 꽤나 유명한 유망주였는데도 불구하고 FA로 내줬다는 거는 그때 당시 발렌시아에서 이강인을 생각보다 대우를 안 해줬었구나, 이런 거를 좀 돌이켜 볼 수 있었던 증거가 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마요르카로 옮겨서 첫 시즌에는 조금 고전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즌에 팀 내 에이스로 군림하면서 마요르카를 중위권 정도의 성적으로 이끌었고요. 그 활약을 발판 삼아 파리 생제르맹으로 지난 시즌 이적하게 됩니다.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한 시즌 반 정도, 그러니까 두 시즌이 채 안 됐는데도 벌써 겨울 이적 시장 혹은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 많은 EPL 팀들과 연결이 되고 있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적료로는 대략 3,320만 파운드, 4천만 유로.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 정도가 좀 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보면은 아무리 EPL이 돈이 많아도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는 거는 즉시 주정감으로 영입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EPL에서 영입설이 나오고 있는 팀들은 크게 세 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토트넘 이적설이 좀 뜨고 있고요. 그리고 뉴캐슬까지, 이렇게 세 개 구단이 주로 이강인 영입설에 자주 등장하는 구단들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마요르카에서 파리로 옮겼을 때도 그 당시 웨스트햄이나 아스톤빌라 같은 중위권 팀들도 이강인을 영입하려고 했던 전례가 있던 만큼 이미 EPL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강인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파리로 옮겨서 파리라는 빅클럽에서 경험을 더 쌓으니까 조금 더 상위권 팀들에게 이강인 영입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강인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맨유 시점에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맨유 채널이니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강인이 갖고 있는 자체 능력입니다. 창의성, 그리고 멀티성, 날카로운 왼발 킥, 그리고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까지, 거기에 더해서 한국인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인이라는 게 아시아 시장 개척, 뭐 예를 들어 프리시즌에 아시아 투어를 돌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유니폼 판매, 뭐 광고 수익 등등 아시아 시장, 아시아 스타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구단에 갖고 올 수 있는 재정적 이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600억 정도 되는 이적료라면 전 이강인 선수 영입하자마자 한 시즌 정도 만에 600억은 회수하고도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한 상승하고 있는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보겠습니다. 발렌시아 시절 이제 성인 무대에 데뷔해서 총 63경기 동안 3골, 4개 어시스트, 3시즌 동안 거둔 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로 이적하고 나서는 72경기에서 7골, 9개 어시스트, 2시즌 동안 이룬 성과고요. 시즌당 보면 약간 부진됐던 첫 시즌엔 34경기에서 1개의 골과 3개 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에이스로 거듭난 두 번째 시즌에서 38경기에서 6골과 6개 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8위로 건너가서는 지금 한 시즌 반 정도 동안 61경기에서 11골, 8개의 어시스트. 이것만 봐도 지금 공격 포인트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의 두 시즌만 보더라도 첫 시즌에 36경기에서 5골, 5개 어시스트,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인 이번 시즌에 25경기에서 이미 6골, 3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벌써 지난 시즌의 공격 포인트를 거의 상회하고 있어요. 61경기에서
거의 20개 가까운 공격 포인트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3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정도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굉장히 효율적이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발렌시아 시절에는 10경기에서 1개 정도의 공격 포인트인데 지금은 3경기에 1개의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 거의 뭐 3배가 넘는 정도의 어떤 효율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강인 선수가 전성기가 저는 아직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이로 봤을 때. 전성기로 다가가면은 얼마나 더 파괴력까지 갖춘 선수일까, 이런 점에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술 활용도입니다. 이게 이제 맨유에서 굉장히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아모린 감독이 쓰고 있는 시스템에 이강인 선수가 뛸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3백을 쓰잖아요. 그래서 3-4-2-1, 그러니까 최전방 원톱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이강인 선수가 서면 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발, 이강인 선수가 왼발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이 선에 섰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둘 다 창의적인 플레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맨유의 원톱의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 부분까지도 굉장히 상승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2-1에서 때로 이제 약간 비대칭 전략을 쓰기도 하잖아요.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와 아마드 선수 뭐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이강인 선수를 세웠을 경우에 가르나초 선수를 반대편 윙어로서 비대칭으로 세울 수도 있는 이런 전술적인 유연함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3-4-3 전술을 세웠을 때도 이강인 선수가 설 수 있습니다. 원톱 양옆에 이제 윙어 성향의 선수들을 배치해서 전술적으로 활용할 텐데요. 이강인 선수도 물론 윙으로서도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르나초,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는 둘 다 윙어처럼 움직일 수 있어서 뭐 3-4-3이든 3-4-2-1이든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든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선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선에 활용할 경우에는 다만 2선보다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말 그대로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가르테 선수 같이 좀 수비 지향적인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파트너로 세워야만 이강인 선수가 3선에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알고 보니 아모린 감독이 커리어 내내 포백을 쓴 적이 없대요. 그러면 전술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의 4명의 미드필더 말고 5명의 미드필더를 두는 3-5-2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강인 선수와 우가르테 마이누 선수,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중앙 미드필더를 조금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삼각형 구도로 해서 우가르테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에 놓고 이강인과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위쪽 중앙 미드필더에 놓는 역삼각형 형태로도 대형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5-2 전술에서도 이강인이 활용될 수 있다. 저는 사실상 3-5-2 전술이 아모린 감독이 갖고 갈 수 있는 전술적 유연함에 최적화된 전술이 아닐까 싶어요. 더구나 투톱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투톱으로 있는 지르크지 선수와 호일런 선수를 같이 활용하면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거든요. 지르크지 선수가 조금 더 전술적으로 9.5번에 가까운 좀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치중해서 호일런 선수를 좀 더 스코어러 역할에 집중시킨다면, 그리고 그 밑에 미드필더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이강인 선수 같이 굉장히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받쳐준다면 분명히 그 투톱도 굉장한 득점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강인이 맨유에 왔을 때 아모린 감독이 갖고 갈 수 있는 전술적 활용도가 확 넓어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지금 맨유에서 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인데요. 이거는 한때 논란이 됐던 이강인 선수의 인성과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지난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선수와의 갈등설이 불거지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여론의 역풍을 맞았어요. 저도 사실 그거는 이강인 선수가 하등 잘한 건 없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많이 비판했어요. 사석에서도. 그럴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그때 당시엔 잘못했지만 이강인 선수도 그동안 성장을 했어요. 아시안컵을 통해서 그걸 끝나고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영국으로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대인배답게 받아줬고, 이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다시 국대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일을 겪고 이강인 선수도 한층 성숙해져서 파리 생제르맹 가서도 지금 준수하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성 부분이 전 맨유로 오면은 더욱이 더 성숙해질 환경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이강인 선수가 아무리 지금 난다긴다 잘하는 선수더라도 빅클럽인 맨유는 이름값이 더 높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빅클럽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겸손함의 미덕을 배울 수도 있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는 아무래도 어린 시절을
스페인에서 보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에서 자라난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자기 개성이 강한, 자기 표현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오히려 빅클럽에서 좀 주눅 줄 수 있는 환경에서도 당당함으로 거듭나서 오히려 생존에는 또 유리해질 수 있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갖고 있는 성격들이 오히려 안 좋은 점은 조금 더 다듬어지면서 좋은 점이 더 발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적인 부분까지 좀 완성이 된다면 맨유에서 주전하고 맨유에서 여러 가지 트로피도 따면서 개인 커리어도 활짝 피면서, 이게 또 뭐에 좋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굉장히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92년생으로 이제 다음 월드컵 정도 나가면 사실 다음 월드컵에서도 노장이죠. 다음 월드컵 이후에는 월드컵을 장담할 수 없는 나이가 돼요. 그러면 차기 에이스, 차기 주장감이 필요한데 저는 이강인 선수가 맨유에 가서 자리 잡고 성장함으로써 차기 국대 에이스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입장에서 맨유는 이강인을 영입해야만 한다라고 좀 결론을 내립니다. 이강인 선수 제 생각에는 이적 시기가 조금 그나마 마지막으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겨울 이적 시장에 오면 팬으로서 좀 반갑긴 하겠죠.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보다는 올 시즌까지 파리에서 잘 마무리를 하고 두 시즌을 딱 끝내고 여름 이적 시장에 왔으면 좋겠어요. 여름 이적 시장에 와서 프리시즌 뛰고 전술적으로 자리 잡고 그래야지 맨유에 좀 더 잘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이미 4개의 우승컵을 땄어요. 파리에서 두 번째 시즌까지 우승컵을 조금 더 들어 올려서 잘 마무리를 하면 이강인 선수도 좀 미련 없이 파리에서 떠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파리도 오히려 지금 겨울에 파는 것보다 여름에 파는 게 지금 거론되는 한 3,320만 정도 파운드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이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가령 뭐 한 4천만 파운드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그 정도 돈을 주고 맨유가 영입해야 조금 더 주전감으로 쓰지 않을까? 어떤 조금 이강인이 초반에 부적응을 해도 사온 돈이 있기 때문에 더 경기에 뛰키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보다는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을 노려서 이강인 선수가 맨유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6번째 EPL 코리안 리거가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영입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다뤄봤는데요. 저는 서두르면 체한다고 이강인 선수 올 시즌 편안하게 파리에서 잘 마무리하고 더 기량 만개해서 맨유에 다음 시즌에는 꼭 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민아, 이강인 토트넘으로 꼬시지 마. 맨유 와야 돼.